맛의 주변 첫 화 시작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농밀하게 하기 위해서 곁가지로 커피를 좀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커피를 아무리 좋아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신뢰한 바리스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웃으시네요. 세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소리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웃음으로 맞이했는데 세라는 저희가 알게 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쵸. 한 7년 정도 7년? 됐죠. 네. 저를 커피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인데 좋은 인연 아닌 것 같아요. 간략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멘모카 와타리처럼 동글동글하고 중후한 맛을 내는 바리스타 세라입니다. 뭐라고요? 네, 예멘모카 와타리 같은 그 중후한 건 알겠는데 앞에 뭐라고요? 둥글둥글? 아니,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둥글둥글과 동글동글은 많이 다릅니다. 그 모카라는 거는 짧은 식견으로는 네. 초콜릿, 달달한 음료를 보통 뭐 모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카페 모카를 많이 모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네. 여기서 모카는 사실 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자기소개 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커피 종류 중에 하나. 가 바로 모카고요. 이 모카는 다른 커피들과 다르게 네. 커피 그린 콩이 굉장히 작고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상상력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네네. 바로 예멘의 항구 이름이 바로 모카입니다. 알아요, 그거.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 거기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모카, 네. 항구 이름이다. 네, 그래서 그 모카 항구를 통해서 커피가 수출이 되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 세 번째가 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카페 모카. 그 달달한 네, 음료. 달달한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를 바로 이 모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함을 남겨주시네요. 절대 못 자르죠, 저 이제. 제가 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그 집에 모카팟으로 네. 전 모카팟으로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거든요. 멋지네요. 먹고 왔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커피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7년 전부터. 잘 인도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세라는 어떤 계기로 이 커피에 발담게 됐나? 사실 저는 뭐 처음부터 나는 바리스타가 돼야지 하고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인 건 아니었고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요즘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찌든 회사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떠났군요. 네, 일상을 탈피하고자 가출 삼아 나갔던 외국에서 저랑 좀 친했던 친구가 크게 한턱을 내겠다며 데려갔던. 한턱을 내겠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그죠?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그 반지의 장에서 이렇게 프로도가 뛰어놀 것 같은 그 대자연에서 한턱을 쏜다. 네. 먹으면 채끝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저도 뭐 그런 걸 기대했지만 그 당시에 저를 데려가서 네네. 크게 한턱을 쐈던 곳은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가 된 스타벅스. 를 데려갔었어요. 한턱을 쏜다고 해서 스타벅스에 내려갔어요? 네,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스테이크 가격 못지않은 곳이 에이, 말이 됩니까? 스테이크 가격. 우리나라 스테이크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 밥과 같은 존재가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크게 한턱을 쏜다고 데려가서 저에게 사줬던 음료가 놀랍게도 캐러멜 프라푸치노입니다. 캐러멜 프라푸치노.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음료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저는 세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음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쵸. 그쪽으로는 절대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죠. 제가 단 음료를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단 게 땡기죠. 어쨌든 그 캐러멜 프라푸치노가 처음 입문이었군요. 네. 저한테는 그 당시 맥심 내지는 테이스터 초이스들만 커피라고 생각했던 저한테는 아마 굉장한 신세계였죠. 커피가 이런 맛도 날 수 있구나. 정말 놀라움을 신세계였고. 네, 경험을 했죠. 그 뒤로 줄기차게 그걸 먹다가 네, 이제 더 이상 이 쳇바퀴 도는 일상을 할 수 없다. 되풀이할 수 없다. 네, 박차고 나서 좀 여유를 느끼고자 커피하우스에 입문을 하게 됐죠. 여유를 느끼고자 입문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7년의 과정 생각해보면 결코 여롭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근데 이제 그 세라의 취향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는 세라는 기본에 충실한 바리스타거든요. 그렇죠. 기본을 무시할 수 없어 절대. 무시할 수 없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잘 내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지에 오르게 된 거죠. 네이버에서 세라라고 치면 안 나올 텐데 어쨌든 본명은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이버 검색창 혹은 다음 검색창에 본명을 치면 사진이 뜹니다. 자, 언젠가 고백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바리스타다. 이게 제 네. 결론인데 취향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달짝지근한 커피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간지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간지의 최고봉.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는 홀짝홀짝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카라멜 프라푸치노, 자바치 프라푸치노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달콤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앞에 봉봉 뭐 이런 것들 뭐 마키아토 등등. 있는데 이제는 에스프레소의 취향으로 돌아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맛의 바리에이션이 네. 굉장히 폭넓다라는 건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다양한 오마무시하게 변할 수 있는. 그렇죠. 혼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네. 사실 이 쓴맛을 생각을 해보면 쓴맛 그렇죠.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료들입니다. 네. 커피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인데 그 쓴맛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차에서도 기본이거든요. 그 중국의 옛날 차 문헌 고문헌들을 보면 고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쓸 고자를 써서 고차. 네. 이게 차의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백미를 좌우하는 맛으로 쓴맛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에 충실한 음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맛의 주변이라는 코너는 사실 제가 차를 한 잔 가지고 네. 그리고 세라가 완전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잡담을 나누는 건데 오늘 들고 온 커피 무엇인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커피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 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의 커피라던가 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만드는 아메리카노라던가 아이스 커피들. 네. 굉장히 맛있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그 쓴맛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주는 강력한 효과. 네. 효능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성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이게 왜 우리를 사로잡았나 생각해보면 네. 이 폭발적으로 대중화가 되게 된 아메리카노의 보급인데 네. 이게 좀 서글픈데 일하면서 보통 먹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슬프죠. 네네. 일하면서 먹는 음료. 네. 여기에 어울리는 게 바로 케냐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일하면서 먹는 음료라는 이 기본의 기본인 이 쓴맛이 중요한 일하면서 먹는 음료.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각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고카페인 음료들이 굉장히 네.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뜨거운 6개 뭐 이런 거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기 네. 시작했는데 타우린이죠. 네. 우리 요즘은 뭐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일을 하시는 흔히 맞습니다. 우리가 코피스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이게 아마 뭐 저렴해서 아메리카노나 오늘의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만큼 뭐 고객 그렇죠. 사람들의 애호가들의 그런 뭐 커피에 대한 그렇죠. 취향을 수준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것도 그렇죠. 사로잡는 네.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맞습니다. 좀 촉진제 효과를 맞아요. 하기 위해서 그런 쓰디 쓴 커피들을 마시면서 일을 많이 하죠. 오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2잔의 커피를 먹었습니다. 투샷을 넣어서 총 4샷. 독한 커피를 드시고 오셨군요. 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3샷도 먹지 않습니까? 먹고 일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기문을 들고 왔습니다. 아, 네, 기문. 기문을 들고 왔는데 기문을 먹지 않고 커피를 먹고 일을 했어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그쵸. 일을 하면서 먹는. 그래서 이런 저처럼 일을 하면서 먹는 커피 네, 즐기는 사람들을 아까 뭐라고 하셨죠? 코피스죠. 코피스죠. 네. 차를 생각해보면 이거 반대에 있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걸 세라가 말씀하셨듯이 일과 커피가 사실 일상을 대변하는 음료가 됐다라는 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일상이 곧 일이다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너무 슬퍼지려고 그래요. 차는 사실 그 반대에 있죠. 그쵸. 오히려 그 일로 치환이 됐던 그 일상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힐링의 이미지. 그렇죠. 요즘의 키워드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 대변하는 게 이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코피스족이 탄생하게 된 이유. 네. 바로 쓴맛이었다. 그리고 네. 기본에 충실하다. 그래서 그걸 대변하는 오늘의 커피. 바로 케냐입니다. 그러면 케냐랑 기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저는 기문을 마셔본 적은 없어요. 많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왜냐하면 이런 영국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비율을 놓고 보면 차가 커피의 20분의 1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쵸. 그처럼 이제 차 생산업자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사실인데 기문홍차는 중국 차입니다. 네. 중국 차고 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클래식 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이 기문홍차, 기홍차라고 하는 얘와 그 다음에 케냐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제 뭐 주변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먼저 뭐 기문홍차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중국 안후이 성입니다. 남쪽 지방이죠. 홍차에 속하는데 기문이라는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홍차가 무슨 브랜드 네임이냐? 네. 그게 아니거든요. 아, 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기문이라고 지역의 붙이는 이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사실 케냐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케냐도 우리 용필 오빠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바로 킬리만자로의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거? 네, 킬리만자로의 명산의 동쪽인 동쪽. 케냐라는 국가에서 그렇죠. 재배가 된 커피입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라 네네. 국가의 이름이 바로 케냐. 야, 이게 기문은 지역입니다. 기문현. 네. 우리로 치면 뭐 용인시 네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케냐는 아예 국가의 이름을 그렇죠. 그렇다고 뭐 케냐 전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역에서 재배되지는 않죠. 사실 커피가 재배될 수 있는 환경이 물론 뭐 차도 그렇겠지만 네. 좀 까다롭습니다. 약간 케냐에서 재배되는 커피들 같은 경우는 1500m에서 2000m 이상 굉장히 높은 고도의 1500. 네, 그 정도 고도의 높은 고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커피 벨트라고 부르는 남해 기선과 북해 기선 사이에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더운 열대성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어렵죠. 근데 최근에는 좀 슬픈 얘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커피 커피가. 재배가 맞아요. 된다라고 맞아요. 하죠.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뭐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가 된다라는 특성은 사실 차와 어느 정도 네.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차의 경우에는 이제 고온하면서 동시에 다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케냐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커피는 다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의 양도 꽤 중요하고 문제는 비의 양뿐만 아니라 이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케냐의 전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킬리만자로. 그렇죠. 킬리만자로 산의 동쪽 네, 지역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름이 머무는 곳 그렇죠. 그곳에서 뭔가 되게 운치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그런 곳에서 나는 커피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피 온도가 비슷한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있죠. 사실 커피의 생두의 색깔은 네네. 굉장히 밝은 초록 색깔이고요. 근데 볶으면 그렇죠. 우리가 로스팅한다고 하죠. 볶게 되면 짙은 갈색빛으로 변화가 됩니다. 짙은 갈색. 네. 이게 기문찻잎은 흑색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네. 케냐도 짙은 거기서 갈색. 더 태우면 그렇죠. 그럼 프렌치 로스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케냐 커피라고 네.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미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케냐를 들고 나오면서 케냐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를까 곰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케냐 하면 오렌지 색깔이 떠오르거든요. 오렌지요? 네, 굉장히 다르죠. 초록색, 갈색, 오렌지. 아니 기문차야 사실 잎은 검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물론 찻잎 공정을 거치기 전 단계는 당연히 초록색입니다. 완성되고 난 완성 후에 찻잎은 네. 검정색이거든요. 흑색에 가까운데 네네. 얘가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내면 네. 밝은 선홍빛이 돼요. 오렌지빛에 가깝게 우려내는데 네. 사실 커피에서 네. 케냐는 원두 색깔도 그렇지가 않고 먹는 그 커피 음료죠. 음료 네네. 색깔도 그냥 시꺼멓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렌지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좀 비슷하네요. 기문 찻잎도 가공 전에는 초록빛이 돌고 가공을 하면 흑색이 되듯이 커피도 그린빈색 되는 밝은 초록색이다가 로스팅을 하면 짙은 갈색빛이 나고 근데 왜 오렌지빛이 떠오르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케냐는 사실 저는 한 모금 탁 마셨을 때 되게 좀 손발이 오글오글할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넓은 그런 아프리카 초원이 쭉 펼쳐지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태양빛이 이글이글 타는 그런 태양 아래서 코끼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풀을 뜯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여유로워야 합니까? 네, 뭔가 따스하면서도 상큼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코끼리라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호랑이 이런 거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톰슨 가젤 뭐 이런 거 큰 코 원숭이 뭐 이러면 왠지 느긋하게 풀 뜯고 있다가는 잡아먹힐 것 같은 코끼리는. 네, 코끼리는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케냐는 아이스로 마셨을 때 약간 자몽을 먹는 것처럼 그럼 상큼하면서도 끝맛은 약간 떫은 맛이 도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당장 한 잔. 사실 이렇게 오렌지색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거지만 이 기문향이라는 게 있죠. 이 기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향이다. 네. 어느 과일인지는 알 수 없는 과일향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렌지색 떠오른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 케냐는 킬리만자로 산의 동쪽에서 산 기슭 네. 구릉지대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산 지역입니다. 네. 기문현 지역이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이 굉장히 많고 또 현 바깥 그 지역 바깥에서도 산이 또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두 번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다습한 거예요. 혹시 제가 아는 그곳인가요? 삼국지에 나오는 맹획이 살던 동네. 거기는 운남성. 다른 곳인가요? 다른 곳입니다. 운남성차도 다음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괜히 안 척했네요. 괜찮습니다. 이게 처질 수 있는 분 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도처에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에는 온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찬다. 이런 식으로 기문차의 산지를 묘사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요. 네. 일조량이 굉장히 많죠. 고담시 같은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고담시인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차나무로 바글바글한 네. 거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후의 특성은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케냐가 기본에 충실한 음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 특별한 과정 공정 네. 과정 같은 네.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케냐는 처음에 19세기 후반에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이제 케냐에 처음 들어오게 됐고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막 잘할 수 있는 야생의 느낌보다는 좀 잘 기술 교육도 되고 네네. 잘 이렇게 가꿔진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진 정말 기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특히나 원두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난하게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중에 하나가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 네. 그렇군요. 그 기문을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요. 그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차는 뭐 기문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특정 시기 가장 많이 좋은 품질의 차가 생산되는 시기가 네. 바로 봄. 봄 안에서도 이제 네. 중엽에서 말엽으로 넘어가는 네. 그 중후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많이 따는데요. 네네. 그 즈음에서 일정 지역을 골라서 채취를 하고 1화 2엽, 1화 1엽이라고 하는데 뾰족하게 올라오는 새순이 있죠. 네네. 그 봉오리에 새잎이 그러니까 새싹이죠. 네네. 새싹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표준으를 삼아서 이렇게 탁탁 타는 거죠. 네네. 따서 뭐 건조를 하고 유념이라는 과정, 비비는 과정인데 비비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차 맛이 잘 물에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건조 과정, 뭐 발효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문홍차를 생각을 하면 이 기문향 네. 이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차 회사들이 이 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블렌드 티를 만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네네. 많은 이들이 이건 들어봤을 네네. 거예요. 그 밀크티로 많이 그렇죠. 마시는. 영국은 음식을 먹을 게 없어서 맛이 없으니까 슬프다. 티를 먹지 않았나.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오늘 모든 내용이 다 슬픈데요, 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홍차를 이렇게 클래식 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사실 영국을 대표하는 블렌딩 티, 혼합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홍차의 주 원료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기문 홍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보면 샐러드 먹어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보다는 네. 그 기문을 단독으로 스트레이트로 먹는 거를 네.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영국식 아침을 한번 맛보고 싶다. 고집하시는 분들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참고로 밀크티가 더 맛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이 케냐가 주는 이 범용성. 네. 다양한 방식으로 혼용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먹었을 때도 가장 빛나는 음료가 바로 케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짧게 덧붙일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기문에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 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네.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차가 있는데 이게 참 기문티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차가 아니거든요. 정말요? 케냐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케냐 커피는 굉장히 얼마나 됐나요? 19세기 후반부터니까. 19세기 네. 후반. 19세기 후반. 그러면 비슷한데요? 갑자기 김은홍차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인데 1875년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 중국의 황실의 군대가 이 안휘성을 이렇게 지날 때 야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네네. 야영을 하는데 고급 관리들이 묵을 그 넓은 공간에 숙소가 없었대요. 필요해가지고 네. 이게 그냥 대충 자면 될 텐데 귀족들이 문제예요. 어쨌든 얘네들이 묵을 곳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한 곳이 녹차 제조 공장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김은홍차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녹차를 생산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녹차 공장 안에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네. 차를 이렇게 묶어두고 이렇게 모아두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황실 군대가 공장을 점령을 한 거죠. 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고급 관리들이 거기에 하룻밤만 딱 자고 떠난 겁니다. 못 쓰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노동자들이 부랴부랴 달려간 거죠. 큰일 나니까 네네. 떠났는데 차를 딱 뒤져보니까 자연적으로 발효가 진행이 돼버린 거죠. 녹차는 못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차 공장의 이 주인이 한번 먹어봤어요. 버리기 전에 한번 마시나 보자. 어떻게 됐나. 역시 근데 호기심 속에서 네. 아주 맛이 좋은 거예요. 녹차랑 전혀 다른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색깔도 네네. 일단 다르니까요. 네. 그 이후로 녹차보다는 요걸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연성에 기초한. 약간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쫄면의 개발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쫄면은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길래? 쫄면도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국수를 먹으려다가 너무 그렇구나. 많이 탄력을 모르고 주다 있었어요. 보니 쫄면하고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김간에 뭐 이런 데서 먹는 게 쫄면은 국수랑 면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또 모르고 있어요. 근데 좀 새로운 얘기네요. 또 정말. 곁가지로 이제 그냥 붙인 그냥 재밌는 일화였고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이 기문과 케냐 네. 참 많은 면에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대척점도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네. 저희가 들고 온 이 차들을 묶는 오늘의 주제는 사실 모난 적은 돌맞는다 이거였는데 그쵸.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쵸. 사실 누구한테 추천을 했을 때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향의 것을 남한테 선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많은 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취향을 정말 잘 모르겠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모난 돌을 주면 네. 내가 정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거. 그렇죠. 하지만 품위가 있는 것. 품위를 굉장히, 잃지는 않은 것. 네, 그런 기본스러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은 지났지만 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선물로 한다고 하면 커피는 케냐를, 그렇죠. 차는 기문을 한번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이 제안이요? 두 가지를 네. 일주일 동안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직접 한번 별점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별점을 달아주시면 네. 정말 달아주시면 좋겠죠. 네, 뭐 제가 생각할 때 케냐는 뭐 별 5개 만점에 5개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별 5개에 기문을 3개 주겠습니다. 냉정하신데요. 벌써부터 5개를 주기식 하면 안 돼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드셔보시고 뭐 경험을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드셔보시면 앞으로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 좀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도움을 듣는 분들한테 넘기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5개 드릴 건가요? 전 3개 반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신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첫 번째 방송입니다. 맛의 주변의 첫 화. 네. 이제 기문과 케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봤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좀 재밌게 캐주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또 너무 그냥 잡담만 떠들지는 않을 수 있도록 네. 신경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모난 적은 돌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가을에 네. 선물하실 계기가 있다면 이번 주에는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고 뭘 먹을까? 네. 뭐 마시지? 한 주 동안 고민하거든요. 현대인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네. 마실까? 케냐와 기문과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